문재인 대통령이 송영무, 조대혁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2, 3일 늦추고 야당 설득 작업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3당은 증거조작 사태의 발단인 문준용 씨의 특혜 취업 의혹에 대해서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하자고 일제히 제안하고 나섰는데요.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조혜진 전 의원 두 분 모시고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일단 오늘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서 서울 남부지법에 출석을 했습니다. 일단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인하셨는데 영장 청구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다소 좀 당혹스러움이 있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하면서 어떤 부분을 이제 소명하실 생각이십니까? 제가 여태까지 이은미 씨가 조작한 사실이 몰랐다는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이은미 씨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당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뚜렷하게 저한테 얘기한 바가 없습니다. 근데 검찰이 그러면 제보 조작에서 미필적 고의 넘어서 이제 지금 확정적 고의가 있다고 말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제 나름대로 검증을 최대한 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동안에 검증을 소홀히 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가담과 관련돼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으셨는데 네. 가담과는 전혀 무관하신 겁니까? 예, 무관합니다. 그럼 혹시 최종 조사 이후에 좀 국민의당 관계자분이랑 말씀 나누신 적 있으세요? 네, 지금 들어보셨는데 일단 이 기자의 마지막 질문이 가담과는 연관이 없었느냐, 아니 본인은 연관이 없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근데 보도가 나오는 걸 좀 보면 검찰이 제보 조작에 아예 적극적으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개입을 하지 않았느냐 이걸 두고 조사를 하고 있다는 보도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관심이 있는 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알았느냐 몰랐느냐를 떠나서 이 검찰 조사가 어느 선까지 가겠느냐 때문에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5월 5일 날 제보 조작된 것이 공개되기 전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검찰은. 그러니까 단지 그 이후에 알았으면서도 잘 얘기 안 했다라는 거 제외하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있다라고 영장에 지금 기재돼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 말씀처럼 검찰은 상당 수준으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이 조작에 개입했다. 이쪽을 가지고 심증을 가지고 이제 영장을 청구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지금 말씀처럼 이제 영장이 청구돼서 발부될지 안 될지 오늘 지켜봐야지 알겠습니다만 네. 만약에 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으면 더 이상 국민의당의 이 제보 조작 사건의 검찰 수사는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윗선까지 이른바 윗선까지 수사가 진전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반대로 만약에 영장이 발부된다면 그 부분은 검찰로서는 이제 김인원 변호사, 네.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 했었죠. 그리고 김성호 전 의원, 네. 공명선거추진단 수석 부단장, 그리고 거 나아가서 이용주 공명추진단장, 이용주 의원에게까지도 수사가 확대될 개연성이 있어요. 결국은 이제 관건은 오늘 법원이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증거인멸이나 도주 염려가 있다고 봐서 또 하나는 상당한 수준으로 조작에 개입했다라는 그런 정황을 가지고 영장이 발부된다면 이 사안 자체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입니다. 네, 이게 파장이 좀 상당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당초에는 미필적 고의로 사실 지금 이야기하다시피 알려졌었거든요. 근데 고의라면 이게 정말 파장이 클 것 같습니다. 예, 그 미필적 고의라고 한다면은 그 이유미 씨가 이준서 씨한테 이야기한 그 증거가 혹시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또는 문제 있는 그 증거일 수도 있다라고 느끼면서도 만약 그렇게 되더라도 뭐 할 수 없다 또는 뭐 나중에 큰 문제 안 될 거다라고 이제 하는 걸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초기에 검찰이 혐의를 둔 건 이제 그 정도였는데 지금 검찰에서 흘러나온 이야기가 고의까지도 보고 있다고 하는 거는 확실하게 이게 문제가 있다, 잘못된 조작된 증거다, 문제가 있는 증거다라는 걸 알면서도 그냥 했거나 아니면 아예 조작되는 과정에서도 역할이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전에 보도에서 보신 것처럼 이준석 최고위 전체위원 본인은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영장 실질 심사에서 이제 판사가 어떻게 이제 판단하느냐 그게 중요한데 그 추미애 그 민주당 대표가 박지원 민주당 또 전 대표를 이제 비판하면서 했던 이야기들 가운데 보면은 그 즈음에 뉴스에 그 보면은 박지원 대표께서 보고를 받았다. 내가 보고를 받았고 검토 중이다. TF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걸 가지고 이제 박지원 대표도 알았다는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오늘 영장이 발부된다고 한다면은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검찰이 수사를 더 소위 말하는 윗선까지 이제 확대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안 된다면은 거기서 이미 뭐 꼬리 자르기든 아니든 간에 그 수사의 이 흐름은 거기서 끊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영장 발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조 의원님 지금 보면 어찌 됐건 국민의당의 반응이 상당히 좀 흥미롭습니다. 국민의당으로서는 영장 청구가 있고 나서 지금 어제 특검 도입을 다시 얘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에 이야기를 했다가 살짝 여론을 의식해서 조용히 했다가 다시 이야기를 했는데 이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국민의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시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국민의당은 그 대선 과정에서 위야무야됐지만은 그 문준용 씨 취업 특혜가 있었다라고 이제 확신하는 것이고 그건 다른 야당들도 비슷한 확신을 공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선을 통해서 그게 이제 그냥 이슈가 종료돼 버렸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제기하기 어려워서 국민의당이든 다른 바른정당이든 한국당이든 제기 안 하고 있었는데 이 문제가 터지면서 국민의당이 먼저 던졌다가 이제 뒤로 뺐죠. 여론의 역풍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민주당이 또 나섰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추미애 대표가 나서가지고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게 수사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것처럼 보이니까 다시 이걸 이제 들고 나와가지고 그러면 둘 다 조사하자. 우리 이게 그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그 특검을 통해서 조사받을 용의가 있다. 수사받을 용의가 있다. 그 대신에 그 대선이 그렇게 끝남으로써 위야무야됐던 그것도 확실하게 검증하자. 그걸 이제 홍준표 한국당 대표도 그게 더 그 문제의 몸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왔고 또 그렇게 그 특검 정도는 이제 도입이 돼야 국민의당도 다시 이제 그 추경 심사라든가 또 입법 그 정부 조직법 심사라든가 이런 데 이제 참여할 수 있는 명분도 마련되기 때문에 경직된 전국이 어느 정도 풀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야당들도 그런 주장에 동조를 해서 특검 도입에 대해서 여야 3당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뭐 비슷한 생각이실지 모르겠는데 최 교수님, 제가 궁금한 것은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 야당, 야3당 공조가 상당히 중요한 상황인데 특검이라는 카드를 통해서 지금 모양새가 어찌됐건 야당이 다시 한번 뭉치는 모양새란 말이죠. 뭐 추경 관련해서도 그렇고 청문회 관련해서도 그렇고 한국당이 이 특검 관련해서 계속해서 본인들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것 같은데 특검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좀 정치적으로 어떻게 뭐 이걸 또 활용을 하고 있는 일단 특검과 지금 이제 문준용 씨 취업 특혜 의혹 사건을 특검으로 가고 그리고 이 사안도 같이 특검에서 보자. 지금 이제 제보 조작 사건 이것이 지금 국민의당이 새롭게 제기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저는 그 지지를 받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설득력 있게 계속 동력을 받기 좀 어렵다고 보는 게 맨 처음에 물론 문제는 이제 문준용 씨의 특혜 의혹을 이제 야당들이 제기했고 지금의 야당이죠. 제기하면서 이 사안이 이제 그 지난 대선 과정에서 가장 커다란 의혹의 쟁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네거티브의 가장 큰 핵심 쟁점이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계속 선거 과정에서 얘기 나오다 이제 우리 조 의원 말씀처럼 선거가 끝나면서 없어졌고 6월 26일 날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제보 조작 사건이 이제 알려지고 난 다음에 사과를 했잖아요. 사과를 했다는 건 더 이상 이제 문준용 씨 특혜 의혹을 얘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였단 말이에요. 제보 조작이 드러났으니까. 없던 사실을 조작해서 어쨌든 그것을 선거에 활용하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사과했던 것이고, 근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지금 과정도 있었잖아요. 뭐 발언 얘기도 나오고, 뭐 미필적 고의 얘기 나오고, 부품 조작 얘기 나오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이제 전국이 이제 급냉하면서 상황은 어떻게 했냐면은 처음에는 머리 자르기 발언을 문제 삼았는데 이제 그 상황은 좀 지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추미애 대표가 사과를 하거나 유감 표명으로 이 사안이 진정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갔잖아요. 미필적 고의 얘기 나오고 부품 조작에 버금간다 얘기 나오는데 또 국민의당에서도 또 다시 이제 그 얘기가 더 강해졌어요. 거의 뭐 DJ 딸인 것을 사칭했다는 것을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박지원 대표가 얘기를 하고
이러니까 거의 이제는 머리 자르기 바라는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이 사안 자체가 좀 새로운 국면을 전개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당은 어쨌든 이 상황 속에서 새로운 국면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음직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 사안을 좀 정치 쟁점화시켜서 네. 국민의당의 존재감도 부각시키고 일단 제보 조작으로 수세에 몰린 면을 좀 바꾸는 이런 쪽으로 전략을 세운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네. 더 강해지잖아요.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서로 강대강이네요. 양쪽이 이제 강대강으로 치킨 게임 비슷하게 된 거예요. 상황 자체가 바뀐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그 막말 전국 그리고 정치 쟁점화되면서 다른 추경과 연계시키는 이런 구도로 가는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사안 자체가 지금 계속 이 특검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질문에 답변을 드린다면 문제의 본질이 문준용 씨의 특혜 의혹이니까 이것을 특검으로 하자라는 얘기는 전 별로 지지를 못 받는다 말씀드린 게 역시 이 사안의 본질은 역시 제보 조작이에요. 조작이죠. 그것 때문에 계속 나왔는데 네네. 지금 수세에 몰리다 보니까 다시 이거 꺼내자라는 거는 여당이나 여권으로부터 당신은 물귀신 작전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들어도 크게 방어하기가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들어요. 네. 지금 강대강 구도로 흘러가고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주목되는 부분이 원래는 지금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예.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10일 정도에 맞춰서 함께 좀 본격적으로 공세를 본격화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걸 두고 청와대 의중이 반영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런 그 해석이 있을 수가 있죠. 무엇보다도 대통령 자제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 심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문재인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반박하면서 음해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사실 무근이고 음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도 이제 같은 심증을 갖고 있는데 우원식 원내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원내에서 일을 풀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장관 인준도 원만하게 되도록 청문회도 원만하게 되도록 해야 되고 추경도 이번 7월 임시국회 내에 빨리 처리해야 되고 머리에서 정부 조직법도 나와야 되고 그리고 정부가 하려고 하는 소위 말하는 적폐개혁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일들이 국회에서 입법 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근데 숫자로 보면 120명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야당들 도움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유화적인 그 태도를 취하다가 결정적인 계기는 저는 뭐 청와대 심기도 있겠지만은 문자 폭탄 받은 것이 계기가 되지 않았겠는가. 그래가지고 민주당 안에서는 친문 또는 문팬 문재인 대통령을 이렇게 열정적으로 지지하는 분들한테 폭탄 받고 먹고 견딘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좀 있지 않았겠는가. 큰 점이 큰 틀에서는 원내 전략에 약간의 변화가 생겼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에 대해서 일단 임명을 뭐 하루 이틀, 2, 3일 늦추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청와대에서 여당의 요청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 이게 하루 이틀 시간을 버는 게 아니냐, 야당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런 관측도 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청와대 기류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귀국하기 전에 일단 이제 어제가 그 재송구 요청 시한이었잖아요. 네. 조대엽 송영무 후보자. 그 시한이 지나면 오늘 임명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야당에 지금 이 조대엽 송영무 후보자를 임명하면은 일단 향후에 뭐 추경은 물론이고 정부 조직법도 그렇고 모든 국회 일정을 보이콧한다라는 식으로 야3당이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말씀들 나눈 것처럼 제보 조작 사건으로 여야의 이제 대치가 가파라지고 이런 상황이니까 여권으로서도 무조건 임명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 두 사람에 대한 임명을 철회하리라는 것보다는 일단 지금 아까 시간 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시간을 번다는 측면보다도 야당에게 명분을 주면서 그리고 여론이 한 걸 좀 보는 것이 아닌가, 국민 여론이 이제 그쪽에 전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 역시 무게는 임명 쪽에 여전히 무게가 있는 것 같고 그중 한 명을 철회하는 쪽보다 임명 쪽에 무게가 가면서 만약에 2, 3일 동안 여론이 완전히 절대로 한 명 정도 그중 누구는 임명하면 안 된다라는 여론이 형성되지 않는 한 그대로 임명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첫째는 여론이 한 걸 본다라는 게 의미가 하나 있고 또 야당을 설득하고 좀 시간을 기다린다라는 측면에서 명분을 확보하는 여권으로 볼 때 청와대로 볼 때 명분을 확보한다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가 다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저도 교수님하고 생각이 비슷합니다. 둘 중에 어느 가능성이 높은가라고 보면은 그대로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는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좀 기다려주는 게 필요하고 또 설득하는 야당을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고 그런 과정에서 여론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 강행하더라도 저는 그 정치적 부담은 만만치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야당은 굉장히 격앙돼 있는 상태고 사실 김상곤 그 교육부 총리를 그냥 강행 임명했을 때 벌써 굉장히 이 야당이 반발이 컸습니다. 네. 이 세 명 김상곤, 송영무, 조대엽 이 세 사람 중에 야당이 가장 반대했던 분이 그 김상곤 부총리였는데 가장 반대했던 분을 가장 먼저 임명을 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나머지 두 분은 그 야당 입장은 두 분 다 안 된다라는 건데 그 여야 간에 오가는 이야기는 한 명 정도를 가지고 이제 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철회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명분이든 간에 집권 여당 또 청와대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힘이 빠지는 일인데 네. 그러면 지금 벌써 기사가 흘러나왔어요. 여야가 그거 가지고 조율하고 있다. 네. 일종의 딜하는 거 비슷한 것처럼 국민에 이미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철회를 하게 되면은 모양도 안 좋아지는 거예요. 국민의 뜻에 따라서 했다기보다도 여야 간에 정치적 거래를 한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철회시키고도 여당은 또 더 힘이 빠지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철회하기도 좀 쉽지 않은 그런 그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강행을 한다면 사실 고일상 추경도 날아간다고 봐야 되고요. 7월 임시국회 공전하지 않을까요? 근데 강행을 한다고 해도 법적으로만 본다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예. 단지 정치적인 부담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우리 조 의원님 말씀처럼. 네. 이 추경 문제와 이 문제는 사실 연계될 사안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 정치가 항상 특별하게 연관이 없는 사안을 연계해 온 전략들 구사해 왔어요. 여야 모두. 네. 그래서 그 자체를 완전히 비정책이다라고 비난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 상황 속에서 정부도 구성이 지금 안 돼 있고 추경도 지금 벌써 제안한 지가 지난달 7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한 달이 넘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추경과 과연 이 인사청문, 이 장관 임명을 연계시키는 게 어디까지 국민들에게 납득이 가겠는가라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볼 때 여론이 야권보다는 여권 쪽에 있을 수가 있다. 여론의 그 지지가. 네. 그것이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최근 이제 그 야권에서 아주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그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대단히 낮잖아요, 지금. 그런 것과 같이 맞물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론의 편은 결국은 여권 편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청와대나 여당이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추경 문제와 이 인사 문제를 계속 연계시키게 된다면 결국은 민생에 관련된 거잖아요. 물론 이제 야당은 추경의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국가재정법상 맞지 않는다. 그리고 공무원 증언을 무슨 국가 예산으로 하냐 이렇게 얘기는 한다 하더라도 추경에 대한 심사조차 지금 이 청문정국과 맞물려서 한다는 건 누가 봐도 잘 납득이 가지 않는 면이 있단 말이죠. 네. 이런 면에서 지금 설령 임명한다 하더라도 계속 임명한 걸 가지고 야당이 언제까지나 국정의 발목 잡기를 비칠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점에서 네. 청와대가 거기에 대한 자신감을 좀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추론도 좀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오늘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이 영장이 어떻게 되느냐가 상당히 관심이 좀 모아지고 이게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